예. 자, 저희가 아까 기자회견 생중계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기자회견 예. 현장에서 우리 의원님을 보고 다시 또 현장에서 보니까 더 반갑네요. 후다닥 왔습니다. 후다닥 막 현장에서 달려오셨는데 오늘 방송에서는 네. 구독 동접자가 늘어나는 방송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지난주 방송이 지난주는 이재명 대표 출마 기자회견과 물렸어요. 물리면서 예. 좀 저 정말 최초로 방송 중 동접자 수가 주는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지금 계시는 단톡방에 많이 알려주시고 신장식 의원 보러 가자 이렇게 또 많이 알려주셔서 많은 분들이 동접을 통해서도 신장식 의원 만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의원님. 네. 그래도 아까 이제 기자회견 네, 오셨으니까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야 3당 공동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 권익위 이번에 네. 소위 면죄부 결정, 여사 지키기 면죄부 아. 결정을 권익위가 했는데 예. 이 권익위 뭐 한 크게 보면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왜 그렇게 권익위에서 그 결정을 하기까지 정해진 기간이 있는데 네. 정해진 기간을 훨씬 넘어서 6개월이 훨씬 더 넘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왜 이제야 결정을 하느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총선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로 결정을 뒤로 미뤘단 말이죠. 거기는 회의록에도 나와요, 아예.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결정을 늦췄느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근거로 네. 면죄부를 내주게 된 거냐. 그 다음에 결정문에 왜 소수 의견은 기재하지 않았냐. 합의제 행정기관은 당연히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고 뭐 만장일치도 있겠지만 그렇죠. 대체로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이 갈리고 네. 합의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왜 다수 의견의 논리는 뭐고 네. 소수 의견이 논리는 뭔지를 의결서에 정돈을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그리고 결정적으로 도대체 깜빡 행정관 유모 깜빡했다라고 하는 깜빡 행정관. 네. 그 다음에 그 권익위에 진정을 했던 신고를 했던 신고인 최재형 목사. 네. 그 다음에 피신고인 2, 3 이렇게 돼 1, 2 이렇게 돼 있죠. 한 분은 대통령, 한 분은 김건희 여사인데 네. 주고받은 사람들 청문회에서 직접 선서하고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다. 권익위 결정을 납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왜 그런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들여다봐야 된다. 청문회에서. 물론 현안 보고나 업무 보고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두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서하지 않아요. 선서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뭐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출석 의무가 출석하지 않았을 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건은 국민들의 관심사도 있고 그다음에 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정 처분이었기 때문에 그 처분의 과정과 논거를 분명히 밝히고 따져 물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반 청문회입니다. 이건 입법 청문회가 아니라 국회법상의 일반 청문회를 개최를 해야 되겠다라고 네. 야3당 의원들이 오늘 정무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한 거죠. 예. 오늘 정무회에서는 뭐 간사 뽑고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간사도 뽑아야 되고요. 인사청문회 계획서도 인사청문회를 22일 날 금융위원장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또 있군요. 예, 그래서 22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라도 네. 오늘 회의는 좀 불가피합니다. 개최가 되고요. 그렇네요. 예, 거기서 예. 논의를 해보자, 청문회 열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사실은 이제 청문회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네네. 깜빡 행정관 말씀도 하셨지만 이거 국민들이 잘 모르겠어요. 이거 누구 말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생각을 좀 하고 기승전결을 봐야 되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일단 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되고요. 며칠 전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네. 747이라고. 747? 예. 칠 수 있는 사기는 다친다. 747 하면 MB가 떠오르는데 저는. 예, 그때 그 얘기를 747을 예. MB가 747 얘기했을 때 이 칠 수 있는 사기는 다친다 이 얘기는 박근혜 당시 후보가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가요? 예. 그래서 본인은 줄푸세라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칠 수 있는 사기는 다친다. 뭐냐면 핵심적 질문은 이겁니다. 예. 자, 지금 디올백은 대통령 기록물입니까? 반환 물품입니까? 뇌물입니까? 부정한 청탁물입니까?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다 달라. 말마다 다 달라요. 말마다 다 다르잖아. 네. 그리고 처음에는 뭐 그렇게 유무 행정관이 와서 깜빡했다. 그랬다가 아무래도
이상하잖아. 이렇게 오랫동안 깜빡할 수 있느냐. 이상하죠. 중간에 아크로비스타 사저에서 관저로 이사할 때 물건들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때 안 버리는 물품으로 누군가는 분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책들은 누군가. 다 버렸잖아. 사인하고 했던 책들도 다 버렸잖아요. 책이 알아서 밖으로 나가지 않았을까요? 네, 그러니까 손발이 달렸던 게 아니기 때문에 각자 누군가. 무슨 뭐 마법의 힘으로 각자 알아서 손발을 달고 네. 누군가는 관저로 누군가는 쓰레기장으로 이렇게 했을 리가 없잖아요. 누군가는 구분을 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여사가 구분했을 가능성이 제일 크고 그게 아니라면 유모 행정관이 구분을 했을까? 그럼 그때라도 아이고 깜빡했네. 아 깜빡했네. 아이고 깜빡했네. 9월 달에 네. 받아서 11월 달에 이사했잖아요. 2달 뒤에 아이고 깜빡했네 했을 거 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영 이상하니까 변호사를 최모 변호사, 네. 무슨 변호사, 최지우 변호사. 최지우 변호사, 네. 김건희 여사 변호사라면서요. 맞아요. 이 사람 나와가지고 아니 불쾌하지 않게 나중에 돌려줘라 이렇게 그 영부인이 얘기했다라고 여사가 얘기했다고 또 거짓말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뒤에 거짓말을 더 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말이 계속 예, 바뀌고. 말이 계속 바뀌잖아요. 네. 그러더니 그때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포장 물품을 맞아요. 이 포장을 전혀 뜯지도 않고 뭐, 그대로 예, 뒀다. 그랬어요 맨 처음에. 그게 반환하려고 했던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방증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맞아요. 말이죠. 근데 오늘인가 어제는 또 뭐라고 2시간 만에 얘기했어? 또 말이 바뀌었어요. 또 말이 바뀌었잖아요. 뜯어봤어요. 포장은 뜯어봤다. 뭐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이 계속 바뀌잖아요. 이철규 의원은 그거는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반환하면 횡령 네. 국고 횡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권익위원회에서는 뭐 사실관계는 다 제치고 이거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 대통령 선물이기 기록물법. 때문에 네.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직무 관련성 있는 직무 관련성 안 따지는가 하여튼 안 간에 따진다고 그랬어요. 예,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막상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서 정진석 비서실장은 아직 분류를 하지 않았다. 뭡니까? 분류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 딱 그러니까- 보면 분류할지 말지 결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면 청탁금지법에 A를 인정하면 청탁금지법에 B를 네. 인정하면 뇌물죄, C를 인정하면 알선수재죄, 그렇네. D를 인정하면 부패방지법에 걸리니까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 여사 하나 예. 살리겠다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대한민국 법치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걸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디올백은 네. 부정청탁금지법상의 부정한 청탁물입니까? 음. 대통령 기록물입니까? 뇌물입니까? 반환 물품입니까? 뭐야 도대체? 국민들의 혼을 쏙 빼놓고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로 이제 뭉개고 이제 가보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최주 변호사 말 인터뷰 이런 걸 보면서 느꼈던 건 결국 검찰한테 그럼 면죄부 주라는 얘기죠. 예,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을 준 이렇게 하면 거죠. 돼 이렇게 네. 하면 돼 유무행장을 잘라 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유무행정관으로 깜빡한 게 무슨 죄인가? 아 깜짝. 자르려면 누가 그거는 이거 죄가 누가 아니에요.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건? 자르려면 대통령실에서 잘랐어야지 이미. 아, 깜빡했다. 예, 너 정신이 있니? 하고 잘랐어야지. 그렇죠. 안 자르고 지금까지 데리고 있다가 음. 지금도 그런 진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코바나 컨텐츠에서부터 데리고 있었던 아. 분신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문고리 권력이라면 문고리 권력일 수 있는 거죠. 네. 적어도. 아니 그러면 저는 이런 또 의문을 들어요. 김건희 여사가 이런 행정관들한테 지시를 내리고 뭐 시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럴 수는 있죠. 부속실. 있어요? 원래 그러려면 네. 근데 이 부속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부속실, 2부속실 해가지고 네. 대통령 그 영부인의 지시를 받는 사람과 음. 그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을 구분해 놨어야죠. 아, 지금 구분해 놓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그 깜빡 행정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냐 여사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냐 코바나 컨텐츠에서부터 같이 했다는 거 보니까 여사의 지시를 받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대통령 1부속실 과거 같으면 1부속실에 소속해서 음. 여사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만 받아야 될 사람들은 대통령 지시만 받고 있냐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럼 구분이 돼 있느냐. 여사의 V1의 지시인지 V2의 지시인지 구분할 수 없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부러.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했잖아요. 예. 집무실도 공동 집무실이라며 2층하고 5층을 서로 오가면서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엉망진창이에요. 일부러 엉망진창을 만들고 있어요. 여사 하나 살리자고. 야, 그러니까 진짜 모든 지금 현안이 다 김건희라는 이름이 안 빠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사안도 그렇죠. 그렇고 만사여통입니다. 만사여통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네, 건데. 만사여통. 모든 것이 여사로 통하고 있어요. 네.